15일 오늘 광복절이죠. 광복절. 예, 광복절 목요일 일본 야구 크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일단 한 박스는 극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극장으로 들어와서 히로 요미 이렇게 깔끔하게 잘 가져왔고, 조금 아쉬웠던 건 어제는 이제 야쿠 승 두산 오바까지 아주 좋았지만은 이 세이브가 점오낙 요거는 좀 든든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소 아쉽게 됐다. 그리고 메이저리그도 좀 많이 어려운데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예, 그래도 이제 한 박스 잘 가져왔고요. 이 미러브루 8.5바는 사실은 미러키의 방망이를 좀 믿을 수가 없는데 뷰러가 마이너에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LA 다저스 빠따까지 하면은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는 좀 똥줄이었습니다. 그죠? 예, 다저스가 좀 빠따를 좀 못 치면서 생각보다는 똥줄이었고, 샌디도 사실 뭐 어느 정도 보이는 픽이죠. 보이는 픽인데 긴 연승, 긴 연패를 달리는 팀들이라서 가져갈지 말지를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마틴 페레즈가 요즘 저는 폼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고 왔고, 사실 이런 것도 과감성이 필요해. 그죠? 예, 이런 뭐 정배당 경기들도 나름의 이제 과감성이 필요한데 과감해가 가져왔고 잘 들어와 줬다. 예,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주간 6연승 그죠? 예, 주간 6연승 그리고 메이저리그도 다시 2연승 달리면서 최근에 아주 높은 적중률로 잘 흐름 타서 가고 있고, 어제 이제 승패 라인입니다. 승패 라인 그죠? 네, 어제 승패 라인은 이제 역배도 거의 다 클리어. 이 말썽 꾸러기 두 경기 제외하면은 3역배. 세이브, 라쿠, 삼성, NC는 취소. 그래서 최근에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다. 테디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니오넴 대 지바 롯데. 일단 뭐 이 두 팀은 지금 굉장히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그죠? 예, 일단 원래 시리즈 처음 들어갈 때는 니오넴이 2등이었고 3등 됐다가 다시 이겨가지고 2등 되고 그죠. 이런 시리즈는 제가 그렇게 쉽게 끝나질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니오넴이 어제는 한번 이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니오넴이 어제는 스무스하게 이겼습니다. 오늘은 나름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선발들의 맞대결이에요. 예, 맞대결이다. 오늘도 약간 좀 어려운데 오늘도 거의 막 포시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봐요. 자, 일단은 좀 어제 그제 경기에서 좀 가져올 거는 니오넴이 이틀 연속 안타가 이제 7개 뿐이라는 거, 요것도 좀 하나 가져올 만한 것 같고,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카가 좀 빠져 있고, 한 번씩 지바롯데는 이제 선발 라인업에서 선수들 한 번씩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제 뭐 플랑코가 빠졌나 그랬을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나올 수 있으면 무조건 내긴 하겠죠. 오늘 이제 순위 싸움이기 때문에. 내기는 할 거고, 근데 오카는 지금 뭐 나올 수가 없는 2군으로 말소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바롯데가 꾸준히 치고는 있는데 박마이가 이렇게 사실은 잇몸으로 버티고 있는데 박마이가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진 않아요, 솔직하게. 그죠? 자, 오늘은 카토 타카유키. 일단 최근 두 경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원정에서 두 경기를 치렀는데 5실점, 4실점으로 좋지가 않고요. 최근 두 경기에서 피홈런도 4방이나 허용을 했고, 이 선수도 제가 이제 어제 나왔던 야마자키 사치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아무래도 이제 좀 구위가 좀 약하고 재구나 이제 커맨드 이런 거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은 이렇게 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홈에서도 피홈런이 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예, 확실히 최근에 두 경기는 좀 폼이 안 좋고, 홈에서 넣을 때는 피홈런 이슈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걱정스러울 만합니다. 7월달 세 경기에서는 ERA가 0.82로 좋았지만은 8월 두 경기에서 상당히 좋지 않음. 근데 카토 타카유키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요소는 지바롯데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는 겁니다. 최근 10경기를 끊어보면은 6승 2패 ERA 1.67로 지바롯데 상대로 정말 좋았다. 정말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지바롯데 상대 최다 실점 경기가 3실점 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좀 어, 잘 던진다. 요거는 좀 가져갈 만한 것 같죠? 그리고 최근 10경기에서 피홈런도 딱 두 방밖에 없어. 이 선수가 제 피홈런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 팀이 만나면 어디서 만납니까? 조조 마린하고 에스코니아 둘 다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구장들에서 10번이나 만날 동안 피홈런 2개밖에 안 맞았다는 건 확실히 지바롯데 상대만큼은 굉장히 좀 강점이 있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바롯데가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팀에서 가장 잘 치고 있는 오카이로미가 빠져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감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지만 확실히 뭐 아주 좋은 타격감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첫날도 보면은 이제
소토가 좀 경기를 잘 뚫어주기는 했지만 타격감이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을 전 지울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자, 반대는 이제 사사키 로키고요. 복귀 후 두 경기를 던졌습니다. 첫 경기는 세이브 상대 5이닝 1실점 잘 던졌고, 네, 두 번째 경기부터 이제 투수 제한을 풀었는데 소뱅 상대 5이닝 3실점 패전. 9피안타 9삼진. 피안타도 많이 맞았고 삼진도 많이 뽑았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사키 로키는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뭐 상대가 이제 소뱅이긴 하니까 뭐 3실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홈에서 이렇게 좀 맞았다는 거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진을 9개 뽑았다는 거는 역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요소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네. 이 선수 특징이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원정에서는 좀 다소 약하다. 뭐 이런 부분들인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뭐 제구가 사실 완벽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니오넴 상대로 역대 굉장히 강했는데 리스크가 약간 있는 게 있어요. 이 선수가 에스콘에서 원정을 딱 한 번밖에 안 던졌어요. 그게 올 시즌이었는데 올 시즌 5월 10일 5.2이닝 5실점 5볼넷으로 좋지가 않았고 오늘이 이제 에스콘에서 역대 두 번째 등판이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는 약간 제구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정에서의 리스크가 조금 올라가는데 에스콘에서 많이 던져보지 않았다는 거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틀 동안 니오넴도 많은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사사키 로키 입장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좀 볼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가 익숙하지 않은 원정에서 던진다는 거는 저는 분명히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선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사사키 로키를 그냥 찍고 싶은 경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카토 타카유키가 두 경기 안 좋긴 했지만 지바 롯데 상대 또 극강이었다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그리고 순위 싸움도 또 치열하게 하고 있는 두 팀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오늘도 저는 경기가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 니오넴이 홈에서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8승 3패.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이제 서로 상대 전적이 홈에서 좋은데 홈에서는 니오넴이 압도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고르기가 어려운 경기인데 저는 약간의 이제 느낌 도르까지 한번 추가를 해가지고 저는 오늘 니오넴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승패 라인이 좀 어려운 경기긴 한데 저는 오늘 니오넴이 왠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네요. 니오넴 풀 5.5 기준치에는 오바. 형 기아 먼저 5시 경기 그래야 되겠네. 근데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기 싫은데 방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럼 기아 먼저 가줄게요. 5시 경기니까. 자, 어제 경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경기는 역시나 이제 기아가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기아가 뭐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선발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였잖아, 그지? 선발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였는데 나름 이제 기아가 이제 꾸역꾸역 잘 버텨왔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됐다. 키움도 사실 8안타, 7볼넷, 15출루 했는데 이득점은 좀 그래요. 그쵸? 실책도 어제 2개나 나왔고 키움이 사실은 이기기가 많이 힘든 어떤 경기의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극적인 한 방이 터지면서 경기를 가져왔다. 일단 어제 제가 이제 주중 수입전은 그렇게 이제 크게 염두를 잘 안 둡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수입전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 불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뭐 수입전도 아니기도 하고요. 근데 기아가 이틀 동안 이제 불펜을 굉장히 좀 많이 썼어요. 예,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이틀 동안 진짜 많이 쓰긴 했거든요, 불펜은. 자, 오늘은 양현종이고요. 최근 두 경기 3실점, 2자책, 4실점으로 약간 아쉬운 폼입니다. 이제 피안타도 7개씩 이제 허용을 좀 하고 있고 이 3실점 2자책 경기는 사실은 실책이 안 나왔으면 아마 더 실점을 줄였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이 경기도 이제 실책 나오고 홈런 맞고 이렇게 됐던 경기라 가지고 일단 올 시즌 키움 상대로는 상당히 잘 던졌고요. 원정에서만 이제 두 경기 등판해가지고 7이닝 2실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원정에서 6이닝 3실점 무자책 경기를 하면서 올 시즌 키움 상대 원정에서 아주 좋았다.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10경기를 끊어봐도 3승 4패 ERA 2.40으로 키움 상대로 상당히 좋았다. 이제 한 번씩 털릴 때는 크게 털리는 경기들이 있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잘 던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뭐 양현종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저는 아직은 기아의 에이스로 내일을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결국에 에이스라는 게 뭐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이 힘들 때 끊어주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꼭 양현종이 한 번씩 해줘요. 예,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양현종이 나오는 날은 조금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 최근에도 그랬죠. 예, 최근에 뭐 본인이 잘 던지진 않았지만 그 경기들을 이겨왔고. 자, 오늘 상대는 헤이수스. 일단 7, 8월 3점대를 좀 찍으면서 좀 이제 7월, 8월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헤이수스고요. 일단 직전경 두 경기를 보면은 두산전 6이닝 1실점, 한화전 6이닝 4실점, 3자책 2피홈런.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어느 정도 던져주는 선수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긴 한다. 이 선수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올 시즌 첫 들어온 외국인 선수다 보니까 이제 홈에서는 상대적으로도 잘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최근 두 경기를 보면은 약간은 좀 아쉽다. 약간은 아쉽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기아 상대 두 경기 7이닝 무실점, 6이닝 3실점, 패전도 한 번 있고요. 기아 상대도 성적이 뭐 나쁘지는 않죠. 예, 나쁘진 않다. 이게 사실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키움도 저는 사실 방망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고 어제 뭐 안타를 많이 때리긴 했지만 뭐 어제는 근데 안타를 많이 칠 수밖에 없는 날이죠. 그죠? 선발이 좀 약했고 거의 사실상 불펜데이였으니까. 근데 뭐 전반적으로 좀 연결도 좀 아쉽고 키움도 아쉽고 기아도 아쉽고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기아가 이 안 좋은 방망이의 흐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주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일지 그리고 엉덩이를 만진 LG를 만났을 때일지는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조만간 한번 올라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일단은 근데 이게 좀 배당이 좀 너무 아쉽게 나왔어요. 그죠? 이게 배당이 이게 아무리 양현종 헤이소스 매첩이라고 해도 이 1.47 받을 만한 배당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이 경기를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오늘은 기아가 한번 이기지 않을까. 오늘은 기아가 한번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 승마 9.5는 언더. 일단은 사실 이 경기가 기아가 이틀 동안 불펜도 엄청나게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엉덩이 매치업이잖아요. 그죠? 내일부터 이제 LG하고의 매치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차하면은 경기를 좀 놓을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양현종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기아 승 사이드 정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경기 먼저 해드렸고 일본 야구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세이브 대 소뱅 요자 대 이시카와 슈타. 일단 어제는 저희가 이제 뭐 세이브 역배를 봤죠, 그죠? 예, 어제는 소뱅을 하루 쉬어야 되는 날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죠? 오바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걸으시거나 이렇게 좀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역시나 어제 세이브가 드디어 한번 이겨냈습니다. 제가 어제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이브가 홈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의적지를 할 때가 있고 어제 승리로 홈에서 소뱅 상대로 4승인가 그럴 거예요. 예, 올 시즌 진짜 거의 양극단에 가 있는 두 팀이잖아요. 리그에서 제일 못하는 팀이고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팀인데 홈에서 4승이나 거뒀다는 거는 확실히 세이브가 한 번씩 의적지를 한다. 의적지를 한다. 오바는 좀 아쉽게 됐죠, 그죠? 솔직히 소뱅이 못 쳐가지고 오바가 안 날 거라는 생각은 못 했고 세이브가 못 쳐서 오바가 안 날 거라는 생각은 좀 했는데 소뱅이 못 쳐서 오바가 안 났죠. 자, 일단은 오늘도 약간은 좀 꼬름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일단 카이토 요자 이 선수는 뭐 2022, 23 시즌 선발로 뛰었지만 올 시즌 이제 불펜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스윙맨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를 스윙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롤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일단 직전 경기가 거의 두 달 만에 1구 복귀전에서 지바 원정이었습니다. 5.1이닝 4실점 2피홈런으로 좀 좋지가 않았고요. 제가 경기를 봤는데 이 선수의 공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잠시만요, 형들. 피가 하나 좀 보내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바로 보내줄게. 다시 경기가 있으니까. 됐고.
공의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아예 좀 기대치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 근데 아무리 좋아도 이 선수가 이제 뭐 공이 좀 느리고 구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홈런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좀 위험하긴 위험한데 그래도 4실점 한 거 치고는 공의 끝에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쏘쏘했다. 쏘쏘했다. 근데 솔직히 소뱅의 방망이를 버티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예. 자, 이시카와 슈타. 일단 이 선수도 비슷해요. 이제 2군에 갔다가 직전 경기 지바 롯데 상대로 또 거의 2달 만에 복귀전. 똑같죠? 거의. 예, 거의 똑같은데 이 선수는 지바 롯데 상대 잘 던졌습니다. 5이닝 무실점 1피안타로 승리 투수가 됐고 뭐 둘 다 똑같이 2달 만에 복귀전에서 지바 상대로 전투력 출정이 이 정도 됐으면은 소뱅을 그냥 가야 되는 건가 아니니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긴 하고요. 일단 이 선수가 근데 좀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세이브 상대로 이제 홈에서는 좋아. 6승 2패, 어, 10경기 끊어봤을 때 6승 2패 ERA 1.92로 좋은데 원정에서는 또 극단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예. 원정에서는 1승 7패 ERA 3.67.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세이브 상대 잘 던졌어. 잘 던졌는데 이 세이브 베로나돔 원정만 가면은 좀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베로나돔의 특징을 좀 아실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게 돔인데 좀 돔이 아니거든요. 그죠? 굉장히 그래서 덥기로 좀 유명해요. 여기가 습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야외구장이었는데 지붕을 좀 씌운 거잖아. 그리고 옆에는 뚫려 있어 구멍이. 이게 지붕 씌운 이유가 이제 근처에 뭐 이제 호수가 있어가지고 안개가 끼고 막 이래가지고 씌운 건데,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장을 여름에 싫어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시카와 슈타 이 친구가 일단 복귀전은 좋았는데 이 베르나돔에서의 성적이 또 워낙 아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살짝 좀 걱정스러운 거고, 세이브가 이제 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이브가 홈에서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좀 털어먹는 경기들이 있어요. 모리시타도 한번 털렸을 거야. 올해 5실점인가? 어제도 뭐 4득점을 만들어냈죠. 예,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세이브가 어느 정도 좀 방망이를 칠 가능성도 아예 배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예, 매치업인 것 같고.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좀 해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소뱅이 세이브 상대로 2연패를 한다는 그림은 솔직히 좀 잘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어제는 뭐 이제 주전에서 좀 뺀 선수들도 있고 한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선발 매치업도 좀 더 어제 경기보다는 더 해볼 만하고 해서 오늘은 조금 더 주전들을 기용하고 조금 더 잡아보려는 경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소뱅 승마 6.5 기준치에는 오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오바가 좀 부러졌기 때문에 이제 오바를 가는 게 조금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시카와 슈타 이 선수도 이 베르나돔에서는 조금 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오바도 한번 봐볼 만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네요. 자, 다음은 오릭스 대 라코텐. 오릭스가 어제도 대단하죠. 4안타 1득점. 네, 뭐 사실 우치 세이류가 아주 대단한 선수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아주 아쉬운 선수라도 부르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우치한테 4안타 1득점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예. 확실히 이제 어제 경기는 제가 이제 라쿠텐을 봤는데 에스피노자가 최근에 좀 폼이 안 좋다. 그리고 라쿠텐이 방망이 사이클이 좀 올라가는 사이클이다. 이제 그런 근거로 봤던 거고 역시나 이제 오릭스 빠따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라쿠텐 역을 봤던 그런 경기였고요. 자, 오늘은 다카시마 타이토 올 시즌 좀 데뷔한 선수고요. 올 시즌 이제 스윙맨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선수입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등판은 세이브 상대 5이닝 무실점 1피안타 승리 투수가 됐고요. 예, 근데 삼진을 하나밖에 못 뽑았고 상대가 세이브야. 그러니까 약간은 좀 거르고 봐야 되겠죠. 잘 던지긴 잘 던졌지만. 그리고 올 시즌 라쿠텐 상대로 이제 3번 등판해가지고 1패 ERA 7.71로 좋지가 않다. 이 한 경기 잘 던진 거를 잘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 경기 샘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되게 위험한 생각인데 어쨌든 세이브를 상대로 했다는 거. 그리고 삼진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좀 분명히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키시 할아버지가 나오죠. 이 키시 할아버지가 특징이 있어요. 그죠? 이 선수 특징이 뭡니까? 홈원정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이가 많으니까, 구위가 약하니까, 그죠? 아무래도 라쿠텐의 홈구장은 투수구장에 좀 가까운 구장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 버티는데 원정에서는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키시거든요. 홈 원정 ERA 차이가 딱 끊어보면 그냥 거의 2배 차이가 나. 2배 차이가. 음.
홈에서 최근 3년 2점대고요. 원정에서 최근 3년 거의 4점대를 찍고 있으니까요. 차이가 굉장히 크기는 큽니다. 근데 오릭스 원정에서는 좀 어느 정도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릭스 원정에서는 나름 선방을 했다. 오릭스 원정 최근 10경기를 끊어보면 3승 2패, ERA 2.97로 키시 원정은 리스크가 높다. 이건 분명한데 이 오릭스 원정에서는 괜찮았다. 괜찮았다. 이렇게 볼만하고요. 일단 오릭스가 타격감이 워낙 안 좋은 데다가 사실 어제 우치한테도 이렇게 아주 뭐 좀 개운하게 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키시 할아버지가 원정에서 던지는 건 분명히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선발들은 두 선발 다 사실 좀 믿기가 어려운 선발들이에요. 그죠? 다카시마 타이토 이 선수는 1군에서의 샘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키시는 원정의 리스크 그렇긴 한데 양 팀의 방망이 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꽤나 좀 벌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좀 어쨌든 방망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라쿠텐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 승마 7.5 기준치에는 이 경기는 언더 보기가 힘들고 오버를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오릭스가 몇 점을 내는지에 따라서 언어버가 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기준점이 좀 높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운 언어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은 두산 대 롯데. 일단 어제 경기는 일단 두산하고 롯데는 이틀씩 쉬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살짝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제 타격감이라는 게 이틀 쉬면은 좀 좋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불펜들은 이틀 쉬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살짝 걱정을 했고, 롯데도 어제 불펜이 굉장히 불안한 팀이지만 불펜들이 나름 잘 막아줬어요. 물론 경기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경기가 너무 원사이드하게 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얼레벌레 잘 던진 경향도 있지만 어쨌든 불펜들은 쉬고 오면 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은 조금 어질어질한 선발들이 좀 나오죠. 최원준입니다. 7월 3경기에는 이제 뭐 나름 괜찮았는데 8월 2경기에서 또 부진하고 있는 최원준이죠. 네. 4실점 1피 홈런. 그리고 직전 경기는 2.2이닝 7실점 1피 홈런으로 또 이제 또 좋아지지 안 좋아지고 있는 최원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선수가 원정이 좀 그러니까 유난히 원정 등판이 좀 많았다는 점은 좀 있기는 한데 그리고 홈에서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뭐 올해 최원준은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선수가 이제 극단적인 땅볼 그 뜬볼 투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피홈런을 좀 커버 쳐줄 수 있는 이제 잠실에서는 한 번씩 뭐 잘 던지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올 시즌은 거의 뭐 홈에서도 5점대 뭐 중반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 뭐 발라조빅도 털어먹은 롯데의 방망이기 때문에 최원준도 오늘은 뭐 이렇게 좋은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박세웅 이 선수가 직전 경기 분석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유난히 수원 원정에서는 잘 던진다. 수원 원정에서의 기록들이 굉장히 좀 빼어나게 나왔던 박세영이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원래 KT에 입단을 했고 수원이 편한 건지 아니면 복수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수원에서 유독 잘 던지긴 했는데 직전 경기는 4이닝 8실점 하면서 뭐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네, 탈탈 털려버렸고 두산 상대 전적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긴 한데 두산 원정에서는 또 은근히 또 항상 또 많이 털렸어요. 올 시즌 두산 원정에서 한 경기 등판을 해가지고 4이닝 6실점 1피 홈런으로 뭐 탈탈 털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박세웅을 믿기보다는 어제 이틀 동안 이제 휴식을 하고 이제 두산이 좀 방망이가 좀 아쉬웠다는 부분에 좀 기대를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인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두산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산도 올해 보면은 확실히 홈런에 기대는 부분이 좀 은근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 야구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요코하마나 야쿠르트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방망이가 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좀 답답해. 연결도 잘 안 되고 지금 허경민도 좀 빠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한 경기만 보고 타격감이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는 있는데 확실히 장타들이 빵빵 터지지 않으면 두산은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사실 선발들을 둘 다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선발들은 둘 다 믿을 수가 없고 불펜에서의 기대치는 두산이 조금 나아서 승패 라인 선택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어제 발라조빅을 그렇게까지 털었다는 거는 롯데 사이드가 그래도
방망이 기대치는 좀 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롯데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승마 역시 일단 그래도 좋은 선택지는 오바가 조금 더 편하고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긴 하죠. 10.5 기준치의 오바. 지금 최근에 크보가 이제 뭐 하루 쉬고 주중 시리즈이기도 하고 보면은 오바 파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다가 최근에 약간 이제 좀 이제 오바가 좀 안 나고 뭐 불펜들도 나름 잘 던지 한 번씩 잘 던지기도 하고 이런 흐름이 있는데 저는 아마 뭐 오늘부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말 시리즈까지 해가지고 이제 오바가 우리가 좀 잘 골라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한번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그 일례로 LG가 요즘 불펜이 사실은 아주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 배경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뜨문뜨문 경기를 했거든요. 취소 경기가 많으면서. 그래서 뭐 불펜들이 좀 쉬면은 좀 좋아지니까. 근데 어제 이제 불펜이 한번 또 시원하게 한번 털렸죠. 이런 흐름이 크보 전체적으로 아마 이번 주 말쯤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다음은 삼성 대 KT. 은근히 좀 어려운 경기 같아요. 그죠? 은근히. 일단은 어제도 보면은 어제도 그제도 저는 이제 삼성역을 봤죠. 예, 삼성역을 봤고 삼성 역배가 이틀 동안 이제 좀 터졌는데 어제도 아주 치열하게 경기가 가다가 경기 후반에 이제 실책 뭐 이런 거에서 경기가 좀 갈려버린 그런 거고 아무래도 1차전을 기분 좋게 삼성이 승리를 좀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무시 못하는 것 같고 자 오늘은 코너입니다. 코너 이 선수가 최근에 좀 뭐 괜찮은 폼을 좀 보여주기는 꾸준히 뭐 괜찮긴 한데 직전 경기가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네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직전 경기 스스지 상대였는데 6이닝 3실점 뭐 승리 투수가 되긴 했는데 7피안타 1피 홈런 삼진 3개 볼넷 2개 이렇게 나왔어. 좀 아쉽죠. 그죠? 피안타도 많고 이 선수가 구위가 진짜 좋은 선수라도 뭐 삼진 능력도 괜찮은 삼진도 3개밖에 못 뽑았고. 예,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코너가 그동안 너무 좋았잖아. 그지? 이 선수가 이제 구위가 메인인 선수거든요. 이 선수는 이제 직구하고 슬라이더가 워낙 이제 위력적이고 서드 피치가 좀 약해요. 예, 그래서 이 선수는 구위가 떨어지면 좀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육각형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조금 아쉬웠고 구속도 약간 떨어졌더라고. 약간 크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구속도 좀 떨어졌고 직구 피안타율도 좀 높긴 하더라고. 직전 경기 보니까. 음. 그래서 코너가 이게 한번 좀 좋았던 흐름이 꺾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직전 경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KT가 뭐 타격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런 부분도 KT 방망이도 솔직히 좀 못 믿을 것 같긴 한데 코너가 직전 경기에서 약간 좀 꼬름했다. 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상대전 쪽에서는 자신감을 좀 가질만 해요. 예, 홈 원정 한 경기 등판해가지고 6이닝 1자체씩 기록을 했고요. 예, KT는 이제 좌타자 라인이 뭐 아주 빼어난 팀은 아니거든요. 예, 아주 빼어난 팀은 물론 이제 강백호나 로하스나 뭐 오젤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좌타 라인이 아주 빼어난 팀이 아니고 이 코너 같은 스타일에 조금 좀 약할 수 있는 팀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벤자민 요 장난꾸러기 또 나왔죠 그죠 쿠에바스하고 더불어 가지고 아주 뭐 그냥 크보의 전형을 보여주는 투수죠.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은 NC 상대로 7실점, 3피 홈런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최근에 또 롯데 상대로는 7이닝 2실점. 롯데가 뭐 타격감도 좋은데 물론 이제 롯데가 자원 상대 약간 약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자원 상대로도 괜찮게 치거든요. 롯데 상대로 또 7이닝 2실점, 1자책 1피 홈런 호투했고 냉탕과 온탕을 진짜 뭐 엄청나게 오고 가고 있는 벤자민과 쿠에 봤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제일 어려워요. 그죠? 음, 근데 뭐 어쨌든 직전 경기에서도 피업널 좀 맞았고 오늘 또 라팍이고 이 선수가 이제 회전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기 때문에 뜬볼 성향이 있고 피업널에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타자가 좀 많은 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또 몸쪽 승부를 많이 할 텐데 이 커맨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운데 조금이라도 몰리면은 또 홈런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코너만큼은 아니긴 한데 뭐 나름 상대 전적에서는 괜찮아요. 삼성 상대로. 예. 근데 다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기복이 심한 선수들은 상대 전적을 참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잘 안 봐요. 기복이 심한 선수들은 그냥 본인이 좋으면 잘 던지고 안 좋으면 못 던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상대 전적을 잘못 참고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뭐 주중 수입전이기 때문에 주중 수입전은 큰 무게를 저는 두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불펜 소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단 올 시즌은 양 팀들이 붙었을 때 상대 전적에서도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양 팀 수입이 거의 없었어. 예, 수입이 거의 없었고 KT가 2승 1무를 한 시리즈가 한 번 있긴 한데 그래도 거의 양 팀이 지금 타이트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좀 느낌도로에 가깝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코너가 직전 경기에 살짝 안 좋았던 부분이 좀 걸려서 저는 오늘은 KT 사이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T의 빠따라든지 벤자민이라든지 믿을 만한 구석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코너가 직전 경기 던진 게 약간 좀 꼬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KT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 승, 마 9.5 기준치는 오바 정도 한번 볼게요. 요 경기 좀 재밌는 경기죠. 일단 양 팀 다 하루씩 쉬었습니다. 예, 둘 다 타격감은 좋지 않고 불펜들은 둘 다 아사리판이고 자 일단 요키시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 선수가 직전 경기 등판하기 전에 거의 1년 동안 실전 등판이 없었어요. 뭐 이제 대학 선수들하고 훈련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쉽진 않은 일이죠, 그죠? 그리고 직전 경기 충격의 1회 실점이 나왔잖아.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배경이 있는 게 뭐 실전 감각이 좀 없었다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전날 경기가 취소 경기였는데 취소가 거의 경기 시작하기 직전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키시가 어느 정도 워밍업을 한 상태여가지고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타이밍에 롯데를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롯데를 못 밀어줬어. 왜냐? NC가 선발 롯데가 완전히 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뭐 롯데를 밀어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는 날인 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1회 실실점 하고 나서 그래도 2회부터는 무실점으로 좀 꽉 막아주긴 했거든요. 2회부터는 조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이제 커맨드가 좋고 변화구의 장점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금방금방 그렇게 좀 잡아내는 모습은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자, 근데 약간 뜯어봐야 되는 거는 직구 평균 구속이 작년 대비 거의 3kg에서 4kg나 떨어져 있다는 거. 작년에 직구 평속이 142였는데 올 시즌은 첫 경기에서는 138 정도가 찍혔습니다. 이거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좀 좋아질 여지도 있긴 하지만 가뜩이나 구위가 약한 요키신데 그리고 홈을 엠팍으로 써야 되는 선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스스지야, 홈런을 잘 치는. 그래서 확실히 이 정도 구석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기는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스스지 상대 홈에서 던지면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근데 문학 원정에서는 좀 좋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홈이 바뀌었잖아, 그지? 피홈런을 막아줄 수 있는 고척이 아니라 여기는 엠팍이란 말이야, 그죠? 엠팍은 문학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피홈런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고 뭐 제트기류가 흐르는 구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사실은 요키시도 별로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믿음직스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2회부터는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기대는 걸어볼 만하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엘리아스 일단 최근 3경기는 폼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 선수의 최대 단점인 피홈런도 최근 3경기 나오지를 않았고, 그래서 그런 최근에 폼이 좋다는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선수가 NC 상대로 너무 좋지가 않아요. 역대 6경기 등판에서 1승 3패, ERA 5.73으로 NC 상대로 너무너무 좋지 않았고 물론 이제 NC도 타격감이 다운인데다가 주전들도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 엘리아스한테 팡팡 칠지는 솔직히 좀 미지수긴 합니다. 근데 원정 2경기에선 더 좋지 않았다. ERA가 8.25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NC 상대로는 상당히 좀 악몽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선발들은 둘 다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양팀 방망이가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죠? 방망이도 믿을 수가 없어. 불펜도 믿을 수가 없고. 양 팀 다 불펜도 안 좋고 방망이도 안 좋아, 그죠? NC는 뭐 주전들 빠졌는데 잇몸으로 잘 버티다가 약간 다운이고 SSG는 홈에서는 좀 쳤지만은 SSG 특유의 그 원정에서의 아쉬운 방망이가 최근 일주일 뭐 10경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승패 라인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올 시즌 NC가 유독 SSG를 잘 잡아요. 홈에서 한 번 졌는데 그게 1차전이었죠. 유독 이제 홈에서 좀 잘 잡기도 하고 양팀 뭐 뱅클도 있었고 우리 순위 싸움도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리즈가 이렇게 또 원사이드하게 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NC 역 사이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역 풀. 야, 10.5는 요거는 투수들 보면 오버 보고 싶은데 아이고 빠따들이 조금 좀 아쉽긴 아쉬운데 양팀이 그죠? 그래도 오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팍 또 방수포 깔았어? 와, 또 그냥 쏟아 붓는가 보네. 예보는 뭐 소나기 정도 예보긴 하던데. 자, 다음 경기는 한화 대 LG. 일단은 어제는 좀 솔직히 좀 의외의 결과이긴 하죠. 그죠? 한화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가 타격감이 너무 죽어 있었고, 예, 했는데 갑자기 방망이가 좀 터졌고, LG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아주 믿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불펜이 그런 대로 좀 돌아갔는데,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동안 좀 뜨문뜨문 경기하고 이제 그런 스태미너들이 좀 있었지만, 이제 또 맞기 시작하는 거지, 그지? 불펜들은 믿을 수가 없다. 어제 경기는 김진성, 이지강, 김영준이 모두 실점을 기록했고요. 예, 자 오늘은 선발들이 좀 어질어질합니다. 그죠? 어질어질하죠. 예, 김기중 대 임창규. 최근 4경기 연속 3실점 언저리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름 뭐 기중이가 올해 좋아진 거는 분명하고, 예, 그리고 뭐 적당히 버텨주는 경기도 좀 덜어 있기는 한데 확실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 기중이 특징 같은 경우에 올해 좀 좋아진 배경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인지업이 좋아졌어요. 체인지업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우타자 상대 성적도 괜찮게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좀 좋아진 경향인데 아무래도 뭐 류현진의 좀 영향을 좀 받았지 않았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근데 이 선수가 슬라이더나 커브가 뭐 아주 또 인상적인 선수가 아니라 가지고 또 좌타자 상대 그렇게 뭐 잘 던지는 선수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LG 상대 1.2이닝 3실점으로 탈탈 털려버린 기억이 있고, 뭐 LG 특 아시죠, 여러분들? 공이 좀 느리고 좀 만만한 투수들은 굉장히 잘 털어먹는단 말이야. 최근에 타격감이 아주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제도 사실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날 때 점수를 못 나니까 그지 역전을 허용하고 분위기를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주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중이가 LG 상대로 던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긴 한 것 같습니다. 창기가 좀 살아나야 될 텐데. 임창규 7월 이후에 폼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임창규입니다. 그죠? 직전 경기 2.2이닝 7실점으로 방점을 한번 찍었다. 최근에 보면은 진짜 창규는 믿기가 너무 어렵다. 최근 한 3경기 보면은 꾸준하게 한 실점 엄청나게 주고 있잖아요. 복귀하고 이제 한동안 좀 잘 던졌는데 최근 3-4경기는 아주 뭐 탈탈 털리고 있는 창규. 일단 최근 3년간 하나 원정에서는 뭐 좋은 기억이 좀 많은 편인데 뭐 전체적으로 하나 성적이 그렇게 뭐 또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뭐 대전 원정에서는 그래도 뭐 적당히 좀 던진 경기들이 있다. 요 정도만 좀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역시나 이 두 팀도 만나면은 어느 정도 순위가 좀 벌어져 있는 팀들이지만 두 팀도 만나면은 은근히 좀 치열하게 싸워요. 상대 전적도 그렇게 나오고, 예, 어제 경기로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해서 오늘도 아마 이제 좀 치고받는 경기가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일단 오바 정도는 좀 보고 싶고요. 선발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은 저는 그래도 LG가 그래도 오늘은 좀 조금 낫지 않나. 임창규도 못 믿겠다는 마인드긴 한데 기중이가 기중이의 불안감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크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저는 LG가 좀 나아 보이지 않나. LG 승마 11.5 기준치는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멘트는 여기까지.